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최고의 명의를 들라고 하면 단연 허준이 아닐까 싶은데요. 조선을 대표하는 명의이자 평생을 의술과 의학에 헌신한 허준. 그는 언제나 환자를 내 몸처럼 여기며 온 힘을 다해 치료에 임했는데요.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이 약 한 번 쓰지 못하고 병을 앓다 숨지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짐합니다. 위급한 상황에 약재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병을 치료할 책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한의학의 교과서로 불리는 동의보감이 탄생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허준을 기억하는 이유가 뭘까? 동의보감 같은 훌륭한 의학서적을 썼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신분의 높낮임을 가리지 않고 환자만을 생각하는 진짜 의사 선생님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동양 최고의 의학서를 만든 허준, 그리고 그가 펴낸 동의보감, 그 건강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설쌤입니다. 최고의 명이라고 하면 허준이라는 이름, 두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옛날부터 드라마로 소설로 다양한 콘텐츠로 우리한테 전을 보여왔는데, 그가 만든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동의보감이죠. 과연 거기는 어떤 내용이 실려 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을까? 이름부터 풀이해 볼게요. 동의가 뭘까요? 중국 동쪽에 있는 조선의 의학, 동쪽의 의학. 보감이라는 거는 보배스러운 거울, 즉 모범이 될 만하다 이런 뜻이니까 동의보감을 뜻풀이를 하면 조선의 모범이 될 만한 의학서적,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책은 유명하잖아요. 근데 동의보감을 쓴 허준에 대한 기록이 별로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옛날에는 권위 있는 왕이나 왕족 위주로 이제 역사가 기술이 되잖아요. 조선 왕조실록 이런 식으로. 근데 당시 의사는요, 중인이었고요. 학문 중에서도 잡스럽다 그래서 잡학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허준에 대한 역사의 기록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그를 추론할 수 있을까? 바로 여기는 동의보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는 임진왜란 도중이었습니다. 썩어가는 시신들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해서 전국적으로 전염병이 창궐을 했어요. 그래서 1596년 선조임금이 허준을 불러서 명해요. 그렇죠. 바로 동의보감의 편찬을 지시한 겁니다. 허준은 여러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책 집필을 시작을 했는데 이 전쟁이 계속되니까 모두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허준 선생님 혼자서 이 책을 완성하게 된 거죠. 근데 어쩌죠? 열심히 책을 쓰고 있는데 실제 명령을 내리신 선조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옛날에 임금이 죽으면 그 담당 의사, 주치의도 처벌을 받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책 쓰고 있는데 평안도 의주로 유배를 당하게 돼요. 그런데 다행히 선조의 아들이었던 광해군이 왕이 되면서 허준을 다시 등용을 해요. 다시 기회를 줍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어렵사리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바로 동의보감이 되겠습니다. 때는 1610년, 그의 나이 72세, 책을 쓰기 시작한 지 14년 만이었는데요. 무려 총 25권을 자랑하는 방대한 분량의 동의보감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 땅에서 나온 우리의 약초, 돈 없는 백성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 일목요연하게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과, 몸 안의 질환을 다루는 내경편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몸 밖에서 생기는 질병을 다루는 외경편, 그리고 소아과, 산부인과, 전염병 등 각종 질병을 다루는 잡병편, 그리고 약재들의 효능을 정리해서 좋은 탕약을 만들 수 있는 탕액편까지, 그리고 침과 뜸에 관련된 침구편으로 정리해놨습니다. 이거는 당시 의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아주 독창적이고 잘 짜여진 저술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의보감은 유네스코 세계기록 문화유산에 등재가 돼 있지요.
그런데요, 우리 설레미 친구들한테 이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선생님, 동의보감을 보면은 귀신 보는 법이 나온다면서요. 선생님, 슉! 투명인간 되는 법이 나온다던데요? 맞습니다. 예, 그 동의보감 잡병편에 기록된, 이거 보실까요? 이게 투명인간이 되는 법이죠. 이걸 은형법이라고, 형체를 숨긴다. 문장 볼까요? 흰 개의 쓸개와 통초, 개심을 가지고 가루를 내서 꿀과 함께 환제, 환약, 동그란 환약을 만들어서 먹으면 사람이 은형, 형체가 사라진다고 나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요즘 학계에서 말씀하시는 견해들을 보니까 이게 한자로 돼 있잖아요. 이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역이라고 그래, 잘못되게 해석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형이라는 게 형상을 숨기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걸 해석할 때 눈이 안 좋은 사람이 이렇게 막 이러다 보면 눈에 뭐 이렇게 아지랭이 같은 거 헛것만 이렇게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라지게 해준다. 눈앞에 뭔가 형체가 있는 듯한 느낌을 사라지게 해준다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은형을 갖다 막 몸이 사라지는 것처럼 해석을 하다 보니까 뭐 투명인간 되는 법으로 이제 오해를 했다는 거고, 실제로는 안과 질환 치료법에 관련된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귀신 보는 법도 한번 보실까요? 잡번편에 있는데, 귀신을 보고 싶은 사람은 생마자하고 석창포, 귀구를 각각 나눠, 이 약재들이에요. 그리고 가루를 만든 다음에 이것도 환약을 만들어서 매일 아침에 해를 바라본다. 이렇게 해를 바라보면서 100일간 복용하면 귀신을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이제 해석을 잘못했다는 얘기들인데, 학계에서는 여기 이제 대마라는 약초가 나오잖아요. 그 대마가 뭐냐면 마약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런 어떤 그 진통제나 뭐 수면마취, 전신마취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귀신을 보는 법이 아니라 귀신을 보는 것처럼 이 대마를 복용하면 헛것, 즉 환각을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일종의 뭐 주의사항이나 거기에 대한 설명이 아닐까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그릇이 단단하지 않으면, 혹은 깨져버리면 우리의 지식도, 꿈도, 모든 생각들도 흩어지기 마련이죠.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우리에게 건강의 진정한 의미와 그리고 건강할 권리에는 신분도 위아래도 없다라는 공정의 정신을 남겨준 진정한 의사 허준 선생님을 만나 뵀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설쌤은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